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PSPS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정확히 말하면 코끝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효과들은 코 수술 후에 단순히 코끝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고요. 이 중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숨겨진 효과들도 있을 수 있어서 코 성형을 고려 중인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코 수술, 콧대 코끝 수술을 하신 분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눈에 띄시나요? 먼저 콧대와 코끝이 높아진 게 보이실 거고요. 자세히 보면 수술 후에 여기 코 가운데 기둥인 비주의 시작점, 즉 인중의 윗부분이 앞으로 더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끝 수술을 통해 단순히 코끝을 높이는 것 외에 코, 비주의 시작점 자체를 앞쪽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코끝이 비주가 전진한 만큼 더 높아져서 실제로 더 오똑하고 높은 코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순각, 코의 밑선과 입술선이 이루는 각도가 조절되어 더 이상적인 비순각 각도를 얻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비순각이 60도 정도로 좁았지만 수술 후에 비순각이 100도 정도의 이상적인 각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였던 코가 적당한 길이를 가지게 되고 더 발랄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비주의 시작점, 인중 윗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튀어나와 보이던 입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안면부가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나오면서 얼굴에 입체감을 주게 됩니다. 결국 코가 오똑해지고 중안면부에 볼륨감,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 전체가 작아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예전에 제가 코 수술도 하나의 윤곽 수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측면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주가 앞쪽으로 전진되는 것은 단순히 코 외에도 전체적인 얼굴에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콧대는 높이지 않고 코끝만 수술한 무보형물 코끝 수술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비주 시작점, 인중 윗부분이 앞쪽으로 전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순각도 넓어졌죠?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의 시작점 자체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길었던 코가 정상적인 길이가 되었고 더 젊고 발랄한 느낌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 수술, 코끝 수술의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콧볼 축소 효과입니다. 코끝을 높이는 코끝 수술로 어떻게 콧볼 축소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코끝 수술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코끝 날개 연골 위에 단순히 조직이나 연골을 쌓아 올려 코끝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아까 첫 번째 효과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은 비중격 연장술, 가끔은 비주 지지대 방법을 사용해서 코끝 수술을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비중격 연장술을 할 때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그 채취한 비중격 연골을 남은 비중격 지지대에 고정하여 연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비중격 연장술을 해서 연장된 기둥에 충분히 박리된 양쪽 날개 연골이 고정되면 코끝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콧구멍의 모양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즉 좌우로 넓고 둔해 보이던 콧구멍이 위아래로 길어지면서 날렵한 모양의 콧구멍이 됩니다. 원래 코끝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콧구멍이 좌우보다는 위아래로 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코끝이 높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콧구멍 모양이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런 모양의 코끝을 높일 때 비중격 연장술이 아닌 날개 연골 위에 조직을 쌓아서 올리는 방법을 쓰면 이런 좀 어색한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넓은 콧구멍의 좌우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콧구멍의 좌우폭이 좁아지면 코의 좌우폭, 즉 콧볼의 폭 역시 줄어들면서 콧볼 축소에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코끝을 오똑하게 세워주는 코끝 성형,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 콧볼 축소의 효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볼이 조금 넓으면서 코끝이 낮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콧볼 축소 없이 코성형, 코끝 성형만으로도 콧볼 축소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별도의 콧볼 축소 수술 없이 콧구멍의 모양 변화와 콧볼 축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끝 수술의 마지막 효과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 지난 영상인 복코 수술에 대한 영상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때 복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 날개 연골의 일부를 정리하고 코끝에 과도한 조직을 제거하고 코끝을 날렵하고 오똑하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했죠. 뭉툭하고 넓게 퍼져 있는 코끝이 한 포인트에서 오똑하게 세워지면 코끝의 부피감이 줄어들고 얄쌍한 모양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코 교정과 코끝 수술은 서로 연관성이 많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드문 경우지만 코끝이 이미 높으면서 복코인 경우에는 복코의 개선폭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날개 연골이나 조직을 최대한 잘 다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코끝을 높이면서 복코 교정을 함께 해준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코 수술, 코끝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3가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들은 수술 방법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상태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답글 달아주시면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